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셨겠지만 최근의 경향은 인공지능과 웹3의 융합 프로젝트가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간 약간의 의문시하는 시각으로 웹3를 바라봤었는데 웹3가 인공지능과 결합하면서 챗GPT와 결합하면서 앞으로 이쪽의 발전 가능성을 벤처 캐피털들은 크게 주목하고 있는 이런 현실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같이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펀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이번에는 바이낸스 랩스가 관련 프로젝트에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바이낸스 랩스는 원래 바이낸스 그룹의 벤처 캐피탈 인큐베이션 부서로 시작했는데 지난해 2월 벤처 캐피탈로 독립을 했습니다. 이렇게 6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바이낸스 랩스는 25개국 이상 국가에서 200개 이상의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 또한 글로벌 블록체인 생태계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 랩스는 가장 공격적으로 인공지능 관련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있으며 특히 마이셀, 그 다음에 NF 프롬프트 등의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마이셀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맞춤형 NFT 생성 플랫폼이며 NF 프롬프트는 AI를 활용해서 예술 작품을 생성하는 도구로 NFT 시장의 혁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이낸스 랩스는 앞서 설명드렸던 판테라 캐피털이 투자한 사하라 인공지능에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200개 이상의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있지만 여기서 언급된 마이셀이나 NF 프롬프트 그리고 사하라 인공지능 같은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패러다임 벤처 캐피털의 소식인데 패러다임 벤처 캐피털들은 특이하게 바나라는 프로젝트에만 집중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패러다임은 유니스왑에 투자한 걸로서 유명한 벤처 캐피탈인데 코인베이스의 공동 창립자인 프레드 에어샨과 전 세카이어 캐피탈 파트너인 메탕이 2018년에 공동으로 설립한 벤처 캐피탈입니다. 그리고 설립 초기에 하버드, 스탠포드, 예일 등 세 곳의 유명 대학 기금이 이 패러다임에 투자를 함으로써 주목을 끈 바 있습니다. 이는 명문대 기금이 암호화폐 투자 펀드를 지원한 첫 번째 시도로서 당시에는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패러다임은 다른 벤처 캐피털들이 여러 개의 인공지능 프로젝트에 분산 투자하는 것과는 달리 단 한 곳의 인공지능 크립토 프로젝트에만 투자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바나 프로젝트입니다. 이 바나코인에 2억 달러 규모 펀딩에 참여를 했는데 바나 프로젝트는 개인 데이터 소유권을 강조하면서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나는 사용자들이 자신의 데이터를 통해 맞춤형 AI 경험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웹3의 데이터 주권을 유지하면서도 인공지능의 이점을 극대화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이런 설명에서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셨겠지만 최근의 경향은 인공지능과 웹3의 융합 프로젝트가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그간 약간의 의문시하는 시각으로 웹3를 바라봤었는데 웹3가 인공지능과 결합하면서 그 다음에 챗GPT와 결합하면서 앞으로 이쪽의 발전 가능성을 벤처 캐피털들은 크게 주목하고 있는 이런 현실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같이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무리입니다. 인공지능 열풍 속에서도 웹3 벤처 캐피털들은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의 융합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안데르센 호로이치 크립토, 그 다음에 판테라, 바이낸스 랩스, 패러다임과 같은 벤처 캐피털들은 각자의 전략을 통해 인공지능과 웹3 위에서 구현될 가능성을 탐색 중입니다. 그 중에서도 판테라, 바이낸스 랩스의 사하라 AI,
그리고 패러다임에 반하는 웹3와 인공지능의 미래를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앞으로 이들이 어떤 성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즉, 지금 이 뉴스에서도 마지막에서 결론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판테라와 바이낸스가 투자한 사라 AI, 그리고 패러다임이 독점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바나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질 것을 당부하는 마무리입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스토리 프로토콜이 스틴지 등에서 1천억 원의 투자금을 받았는데 이는 기업 가치를 3조 원으로 평가받았다는 블룸버그의 보도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저작권, 곧 IP를 보호하고 수익을 분배해주는 프로젝트인 스토리 프로토콜에 A16Z 등이 8천만 달러를 투자를 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이 투자의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서 프로토콜 개발사 핀랩스가 기업 가치 22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조 원의 평가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우선 이 스토리 프로토콜의 기술은 원작자에게는 보상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파생된 작품이 미리 설정된 가이드라인 내에서 제작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태까지는 인공지능이 시중에 있는 데이터들을 갖다가 챗 GPT 등에서 쭉 계속해서 썼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원작자들이 그들의 정보나 창의물들을 보호받을 수 있는 이러한 기술이 스토리 프로토콜에 의해서 개발이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무작위로 갖다 썼다 하더라도 이 원작자의 창의물은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에 합당한 보상을 자동적으로 받을 수 있게 이러한 모든 시스템을 갖추는 프로토콜이 바로 스토리 프로토콜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투자는 2024년 침체기를 겪은 후 암호화폐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다시 활기를 찾고 있는 시점에서 이루어져서 더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2022년까지만 해도 벤처 캐피털들의 투자가 주로 암호화폐 관련 투자에 몰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 활약을 보였었는데 지난해에는 이 시장이 죽으면서 특히 벤처 캐피털들의 투자 활동 역시 굉장히 위축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게 이제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벤처 캐피털들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게 AI와 웹3 환경에서 관련된 이러한 암호화폐, 코인에 집중되고 있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7월 기준으로 암호화폐 관련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액은 133억 달러에 달해서 지난해 108억 달러를 투자한 것을 이미 반년 사이에 추월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 이루어질 투자는 지난해보다 훨씬 많은, 지난해보다 2배 이상의 투자액을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인프라 중심의 투자가 큰 반등을 보였지만 웹3 스타트업 역시 올해 들어서 19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비록 이 금액 자체는 인프라 중심의 투자에 한참 못 미치지만 그래도 그간 외면받았던 웹3 업계에 투자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이것도 큰 가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블록체인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IP를 토큰화하는 스토리 프로토콜은 이 두 카테고리를 모두 아우르는 기업으로 평가됩니다. 스토리 프로토콜의 레이어 1 블록체인은 밈에서 인공지능 모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창작물의 IP 소유권을 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도용 방지, 디자인 등록, 로열티 수익 창출 및 사용 조건 설정은 물론 잠재 사용자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핍랩스의 공동 참여자이자 CEO인 SYD는 블룸버그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를 위한 프로그래머블 지적재산권 계층을 구축하고 있다면서 모든 IP는 방대한 자산 클래스다. 목소리, 캐릭터, 음악작품 등 모든 창의적인 지적 산출물의 IP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스토리 블록체인은 개발자가 플랫폼에 저장된 IP와 연결된 앱을 제작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까지 핍랩스는 총 1억 4천만 달러의 자금을 조달했고, 스토리 프로토콜에는 우리나라의 삼성과 방시혁, 하이브 의장 등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 디파이 중심의 알트코인 장세가 온다는 뉴스입니다. 크립토 전문가 마이클 반데포페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투자 전략을 업데이트하면서 그는 알트코인 시즌이 올 수 있다면서 디파이에 강력한 투자 기회가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반데포페는 이더리움의 비트코인 대비 약세가 이제는 변화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즉, 여태까지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을 추종하는 그런 장세였었는데, 앞으로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성장세를 앞서서 알트코인 시즌을 촉진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는 탈중앙화 금융, 곧 디파이를 강력한 투자 내러티브로 강조하면서 과거 전통 금융기관이 문제가 있을 때 디파이 성장이 두드러지게 성장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그는 특정 디파이 알트코인에 이미 투자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시장에서 비대칭적 기회를 탐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반덴포페는 현재 온도 같은 조금 과대평가된 알트코인에 대해서는 주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에게 이런 코인 자산을 구매하기 전에 철저한 연구와 전략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즉 한마디로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에 비해서 아직은 이더리움 현물 ETF가 굉장히 약세입니다. 이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더리움 현물 ETF가 약세인 이유는 초기 단계에서 그레스케일이 갖고 있는 기존의 이더리움 펀드의 매도세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비트코인 현물 ETF도 초기에 한 2주 이상 그 매도 폭락 때문에 힘을 못 썼었는데 지금 이더리움 ETF가 바로 그러한 양상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매도세가 끝나면은 이더리움이 상승할 것을 마이클 반데포프는 그때가 되면 이더리움의 상승세가 비트코인의 상승세를 앞서면서 그렇게 되면은 알트코인 시장이 다시 한번 도래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는 그러한 뉴스입니다.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채택한 이후에 주가 상승률이 엔비디아를 앞서서 주식시장에서도 최고 수익률에 등극했다는 마지막 뉴스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상장 기업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전략을 채택한 뒤 주가 상승률이 엔비디아를 넘어섰습니다. 비트코인을 매입하기 시작한 2020년 8월 이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1113%라는 놀라운 수익률로 주식시장에서도 최고 자리에 올랐습니다. 인공지능 열풍을 이끈 엔비디아는 1059%의 수익률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뒤를 이어서 2위에 올라섰으며 산타클라라의 본사를 둘 컴퓨터 네트워킹 회사인 아리스타 네트워크스의 주가가 539%로 3위에 등극했습니다. 그 외 제약회사인 엘리릴리 앤 컴퍼니가 523%, 인프라 서비스 회사인 퀀터 서비스가 467%, 항공우주회사인 하우맥 에어로스페이스가 442%, 통신용 반도체인 소프트웨어 기업인 브로드컴이 408%, 그리고 마라톤 원유가 472%의 순으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식시장에서도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는 간접 투자 방법인 암호화폐 투자 기업들의 이렇게 주가 상승률이 놀라울 만치 크게 상승함으로써 앞으로는 많은 기업들이 그들의 전략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채택할 공산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